어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1,28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치솟는 의료비와 함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 개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거의 매해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보 재정에 문제는 없는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건강보험료율이 결정이 됐습니다. 7.09%로 2년간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48%포인트 오른 7.19%로 결정됐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한 99조 정도 되고요. 지출은 한 97조 정도 됩니다. 매년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이제 차익이 남으면서 건보 재정에 좀 좋았는데 현재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총 금액으로 누적 흑자는 약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20%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속하게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1971년생인데요. 10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80%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90세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가 된다. 올해가 2025년인데요. 우리가 매년 물가는 우리가 2%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을 우리가 올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30조 원의 누적 흑자가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동결했을 경우에는 그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아마 2026년에는 이제 뭐 적자가 된다 그러고 2030년에는 전체 흑자가 다 고갈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나중에 우리 후손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올리자. 이런 차원에서 1.4%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보료의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72년에는 급여의 4분의 1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전망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표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해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자기 급여의 한 7%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3.5%씩 내게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반반씩 부담하면서 부담하지만 이와 같이 워낙 급속하게 고령화가 추진되고 있고 태어나는 인구는 적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우리가 2070년경에는 전체 급여의 뭐 한 지금보다도 뭐 5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상황이 제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5,200만 명인데 앞으로 10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매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5%가 외국인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 전체 외국인들은 저는 독일이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인이고 네. 프랑스가 한 1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데려와야 되고 그러면 저출산을 대비해야 되는 방법이 뭐 이런 외국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그게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현재 제도로 유지된다 그러면 그렇게 고갈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50년 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 추계라든지 건강보험의 상황을 봐서 이제 변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좀 나누어서 좀 부담을 하자. 미래 세대가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부 부담을 한다. 우리 직장인들이 매월 한 2,200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 가입자는 월 한 1,2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상되는 폭이 한 1.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건보료율 인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기업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반 우리는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기업의 부담률이 그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3만 6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일본이 한 3만 5천 달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대한민국, 일본을 앞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좀 기업을 우대해야 되겠고 수출 중심 기업을 좀 우대해야 되겠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현재 기업이 한 5%, 개인은 한 3% 정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한 5대 3 정도의 비율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4대 4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는 우리가 기업이 좀 자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부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대만 같이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한 국가는 어떠한 기업이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에 대해서 문을 막았습니다. 유입을 막아서 국내 산업을 더 육성하자 이런 취지가 유치산업보호론인데요. 우리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 일자리의 90%는 현재 기업이 만들고 있고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9988입니다.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도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은 100명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 100명에서 1000명까지가 중견기업, 1000명 이상을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금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을 좀 더 우대하고 수출을 좀 더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선진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5대5로 나누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전에 건보료율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 적립금이 2030년에는 모두 소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데 그렇다면 건보 재정의 안정성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 2050년 정도에 고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도 이제 올 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99조 전체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97조입니다. 매년 한 2조 정도의 흑자이기 때문에 전체 누적 적자가 흑자가 한 30조 원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동결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인구가 지금 현재 20%를 넘어섰고 앞으로 30%, 40% 아마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절반 이상이 또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 부담률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육지책으로 이렇게 1.4% 정도 올렸다. 우리 국민들이 좀 나누어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것들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건보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우리 건보 재정 역시도 공정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되겠고 또 효율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을 거둬서 절반 이상이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우리가 의정 갈등 지난 몇 개월 정도에 우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었고 또 필수 의료 제도와 또 수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MRI까지도 이제 우리가 건보에서 재정을 지원했다가 또 지출이 많았었죠.
결론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역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되겠다. 이 건보재정도 효율적으로 지출해서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